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어제 경남에서는 메르스 의심 신고가 3건이 접수됐습니다. 경남 메르스 대책본부는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열이 있다고 신고한 2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고 다른 1명은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메르스 감염 잠복기를 의심해 10명이 병원에서 23명은 자택에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 경상남도가 마산의료원에 격리 전용 병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메르스 추가 의심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번 주를 잘 넘기면 경남 지역은 안정 국면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천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입니다. 경상남도는 전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전용 병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격리병동에는 8실, 16병상 규모의 음압병실도 들었습니다. 음압실은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격리병동은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방문자, 보호자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공기로 전파되는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하여금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전용 병동을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감염을 차단하겠다. 경남의 메르스 상황은 완연한 진정세입니다. 의심자 신고는 지난 주말 동안 한 건에 그쳤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택과 병원 격리 등 관리 대상은 349명으로 600명대였던 지난주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오는 25일 창원 SK병원 격리가 끝나면 경남의 관리 대상은 50명으로 줄게 됩니다. 저희들 볼 때는 한 2, 3일 후면 거의 모든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등 경남도청 지휘부는 메르스 115번 환자가 찾아 직격탄을 맞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해서 보수문을 때때로 열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밀양 지역 낙동강변, 녹색의 입자들이 강 표층에 떠다닙니다. 뭉쳐서 덩어리지기도 합니다. 낙동강에 4년째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 상류에는 지난 4일 이미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녹조 저감을 위해 보를 때때로 개방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6일 창녕 함안보 등 4개 보에 수문을 열어 500만 톤을 방류했지만 창원 칠서치수장 인근에서는 독소를 내는 남조류 세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다소 완화되는 것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의 관리하는 방안으로 또 그다음에 녹조류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고. 취 수장, 정 수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비상입니다. 조류 차단막을 새로 설치했고 저감시설 등을 가동합니다. 정 수장에서는 탄산가스를 주입합니다. 조류가 광합성을 하면 산도 pH가 높아지는데 이를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8.7을 넘어가기 때문에 응집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산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pH 적정 범위인 6.5에서 7.5까지. 창원시는 녹조 대책으로 시설비에 약 10억 원을 투입했고 매년 약품 처리비 등 약 1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취 정수장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녕 함안보에서 측정치가 조류 경보 기준을 크게 웃돌아 이번 주 측정 결과에 따라 경남에서 올해 첫 조류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미국 타임스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 블루베리. 여름철을 맞아 하동에서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실록이 펼쳐진 들판. 10년생 블루베리 나무가 탐스럽게 우거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수확의 기쁨에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릅니다. 알도 참 굵고요. 많이 열리고 참 맛이 좋습니다. 하동구는 정량면 등 30헥타르에서 해마다 100톤 정도의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토질에
지리산 자락의 찬 공기와 섬진강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블루베리 생산에 적집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 때문에 당도가 높아지고 육질이 단단해져 오히려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블루베리는 2000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 2006년 24헥타르에서 지난 2013년에는 1500헥타르로 6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재배 기술이 발달한 데다 생과의 가격도 높아 고소득 작물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나고 미국과 칠레 등에서 생과 수입이 시작되면서 농민들도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품질 위주의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도를 높인다든지 과일을 크게 키운다든지.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생산은 오는 8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우유가 남아돌아 낙농 농가들의 고민이 큽니다. 분유 재고도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 생산된 우유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오중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5년 동안이나 우유 생산을 해온 축산농가. 공급 과잉으로 제조업체에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며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한 우유는 헐값에 넘기고 있어 고민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낙농 강국들과 FTA 협상으로 인해서 원유가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유 생산량은 221만 4천 톤, 반면 소비량은 191만 7천 톤에 불과해 29만 7천 톤이나 과잉 생산됐습니다. 지난 3월 기준 분유 재고량도 2만 1,900여 톤으로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중국 최대 농축산식품그룹과 우유 수출길에 나섰습니다. 올해 1,000톤으로 시작하지만 수출량을 점차 늘리고 국내 합작 우유공장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톤 수준이고 내년에는 5,000톤, 내후년에는 10,000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서 한국 우유는 안정성과 높은 품질로 2배 이상 비싸게 팔릴 만큼 인기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이러한 수출을 통해서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 재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생산 과잉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농가들이 중국 수출 확대로 어려움을 타개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정우입니다. 이제 하지도 지났고 정말 여름의 절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밀양이 30도, 합천이 31도까지 오르면서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반가운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도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8.1도로 연일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창녕이 31도 등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9도, 합천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진주와 거창에는 현재 엷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대체로 깨끗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엔 경남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산단에 있는 퍼스텍이 오스트리아 엔진 전문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공기용 엔진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고성 공룡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캐릭터 온고지신의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서 납품업체를 모집합니다. 경남농협이 가뭄이 심한 강원과 충북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생수 14,000여 병을 지원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본점 1층 영업부 객장에 별도 창구를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취업과 구인 상담을 지원합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남의 공작기계를 처분해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창원시 신촌동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공작기계와 운영 중인 남의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도 마음대로 처분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포로 수용소 유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거제시는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심사위원과 한국현대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포로 수용소 유적지를 방문해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답사를 토대로 자문단은 다음 달까지 거제시의 자문 결과를 통보하고 이 결과에 따라 거제시는 문화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